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기자입니다. 요즘 보수 우파들 사이에서 아주 핫하게 뜨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죠. 좌파 논객으로 톡톡 튀는 발언과 글로 인기를 끌었던 그는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386 좌파들의 허위의식을 갖다가 아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안철수 신당의 창당대회에 가서도 정말 사회주의자로서의 어떤 자괴감을 표현을 했죠. 그 진중권 교수, 제가 보기엔 틀림없는 사회주의자입니다. 틀림없는 좌파고요. 거의 뭐 구제불능의 좌파라고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종북 주사파는 아닙니다. 저는 뭐 종북 주사파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좌파를 좋게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뭐 좌파는 좌파죠. 빨갱이는 빨갱이고요. 하지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좌파 안에서 좀 따로 노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옛날부터 그 사람은 좌파 안에서도 좌파들 하는 행동이 그게 아니다 싶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는 비판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서해교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MBC를 비롯해서 여러 좌파 매체, 좌파 논객들은 그 서해교전이 일어난 게 우리 어선들이 NLL 남쪽의 레드라인,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민통선 비슷한 거죠. 그걸 넘어가서 그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인터넷 가수 신해철 씨 사이트에 연평총각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요. 자기가 연평도에서 1년 반 정도 꽃게잡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곳 사정을 잘 아는데 그 어떤 해군이 어선들이 이제 레드라인을 넘어가서 조업하는 걸 갖다가 단속하고 이런데 불만을 푼 선주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작심하고 레드라인을 넘어가서 조업을 한 거다. 그리고 서해교전 후에 해군 병사 하나가 후송되면서 외치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 그 해군 병사는 이렇게 외쳤다. 정말 당신들 어민들 정말 밉다.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절규하는 걸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시에 오마이뉴스라든지 한겨레라든지 미디어 오늘 같은 좌파 성향 매체들이 그 연평총각의 글, 검증도 되지 않은 글을 갖다가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처럼 우리 어민들이 잘못해서 해군이 잘못해서 서해교전이 발발한 것처럼 그리고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연평총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은 기본부터 잘못된 거였습니다. NLL 북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고 그 남쪽에 레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은 DMZ의 남방 한계선, 휴전선, 북방 한계선이 있고 남방 한계선 아래쪽에 민통선이 있죠. 민간인 통제구역이라는 거예요. 레드라인이라는 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이 연평총각이라는 사람은 레드라인과 NLL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평총각은 그날 아침 9시 45분에 교전이 시작됐다고 썼는데 실제로 그 시간에는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오지도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맹점이 많았었는데 그 오마이뉴스다, 한겨레다, 미디어 오늘이다 이런 데에서는 그걸 갖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대서특필부터 한 거죠. 근데 이걸 갖다 통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바로 진중권 씨였습니다. 당시에 진중권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는 제보가 있을 경우에 취재원을 확보한 다음 기사를 써야 된다. 하지만 한겨레 오마이뉴스의 기자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 제보의 신빙성에 의심이 제기될 경우 2차, 3차 취재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기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다 나간 다음에, 그리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다음에야 부랴부랴 기자를 갖다가 현장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당시 말지, 또 이제 오마이뉴스, 한겨레 이런 데 기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사의 기본도 안 된 거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실과 다른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지적을 했죠. 그 당시에 저는 월간조선에 그 MBC의 보도 행태, 그러니까 서해교전에 대한 MBC의 보도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그게 얼마나 친북적인 것이었는가를 지적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쓰면서 진중권 씨의 그러한 지적을 갖다 인용을 했죠. 사실 그때 진중권 씨의 그런 지적은 좌파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거든요. 동국대학교의 강정구 교수 같은 사람은 대놓고 NLL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 그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좌파 단체에서는 사태를 갖다가 수습해야 될 군이 오히려 사태를 갖다 확산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군을 비판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럴 때 진중권 씨의 그런 보도는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 진중권 씨 얘기를 갖다 월간조선에 인용 보도했는데, 그게 나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마이뉴스에서 그랬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진중권 씨가 그런 얘기를 할 적에 극우 세력이 그걸 악용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그 진중권 씨가 몸담았던 동양대학교, 조국 교수의 아내 정경심 씨가 몸담았던 그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총장이 유시민 씨나 조국 씨의 회유를 거부했죠. 그러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도 진중권 교수의 역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실 최성해 총장이라고 하는 분은 뭐 전형적인 사학 2세로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고민이 있는 분은 아니었는데, 조국 교수, 그리고 유시민 씨가 회유를 해오니까 이 문제를 갖다 진중권 씨한테 의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진중권 씨는 지금 당장 그걸 들어주면 편하겠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피곤한 일이 생긴다고 조언을 했고, 결국 최성해 총장은 진실을 얘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 와서 진중권 씨를 갖다가 무슨 뭐 영웅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좌파 중에서도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반가운 얘기입니다. 좌파건 우파건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는 거, 그거는 참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